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이 담보대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느 금융사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유리한지, 유리하다는 건 곧 금리죠. 이 금융사별로 금리 비교를 한번 제가 해볼까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들기는 솔직히 어렵고, 왜냐면은 제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는 당연히 디테일하게 파고들 수 있지만 그 외 금융사는 제가 이러네 저러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금융사별로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담보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가계자금 그리고 사업자금으로 나눠지죠. 현재 정부에서 이 담보대출 규제를 많이 하는데 그 규제가 바로 이 가계자금입니다. 가계자금. 사업자는 따로 규제를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업자금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이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괜찮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이 가계자금으로 이용을 할때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시가 되는데, 가계자금은 곧 이것은 매매자금 또는 구입자금이죠. 그러니까 구입자금, 그리고 현재 담보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담보대출 소유하고 있는데 그 해당 아파트로 대출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고, 사업자금의 경우는 현재 가계자금을 이용 중인 분들이 또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구하는 성격의 자금이 바로 사업자금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상품은 각각 어디 금융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느냐? 가계자금 1금융, 2금융 다 지급합니다. 1금융권은 우리 알고 있는 은행, 지방은행을 갖다가 2금융권이라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던데, 지방은행도 포함입니다. 지방은행. 그리고 또 요즘은 인터넷은행 많이 쓰죠. 인터넷은행. 이 은행들이 다 1금융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금융권이라고 하면은 보험사 많이 하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협, 그리고 캐피탈,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다 취급을 하죠. 취급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1금융권하고 이 1금융권하고 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그리고 2금융권 중에서 이 보험사, 그리고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서 캐피탈, 저축은 또 마찬가지인데 가계자금을 다 지급은 해요. 지급은 하는데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에서는 사실 굳이 받아야 되나 모르겠지만 이유가 없죠. 가계자금을. 근데 이 외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될 곳은 바로 1금융권이에요. 1금융권. 여기가 금리가 가장 낮아요. 저번에 어떤 뉴스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서 최고 6%대가 나오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건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 언론들 오바를 해. 그래가지고 뭔가 좀 사람들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너무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요즘 그렇진 않고요. 아직도 3에서 4%대가 많이 있어요. 높으면 이제 5%대도 나오기도 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이 수준에 있고요. 이 수준에서는 1금융권을 먼저 방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와 이제 비슷한 게, 1금융권 금리와 비슷한 게 바로 보험사예요. 은행을 들리고 나서 보험사를 들리고 그 다음으로가 이제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쪽을 이용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1금융권하고 보험사하고 금리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왜 1금융권을 먼저 방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 그대로 이건 1금융권이에요. 여기는 2금융권이고. 그럼 이게 어떤 차이냐? 동등한 금리라고 하더라도 나의 신용이 바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는 하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근데 예를 들어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담보대출 가계자금. 예를 들어서 1점이 하락을 했어. 그러면 2금융권 보험사 가면 2점이 하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이자는 똑같을지언정 내 신용은 좀 더 하락을 한다는 거죠. 괜히 신용 더 하락할 필요 없잖아. 1금융권부터 알아보고 어떠한 이유로 안 돼서 보험사에서 가능하다. 그럼 보험사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서 또 어떠한 이유가 안 돼서 새마을금고나 신협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더 높아져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캐피탈 저축은행 가면 금리가 좀 더 높아지고. 근데 여기까지 올 이유가 거의 없죠. 가계자금 이용하는데 거의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계자금은 여기서 딱 끝나요. 첫 번째 1, 두 번째 2. 근데 여기 2금융권 또 여기 먼저 보험사, 다음 새마을금고나 신협, 여기 먼저 방문을 하시라는 거고. 자, 다음으로 이제 사업자금. 가계자금은 일단은 저한테는 문의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취급하고 있지도 않고, 캐피탈 저축은행 저희가 취급하는 금융사이긴 하지만 가계자금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거의. 이거 가계자금 이쪽에서 나가면 욕먹어요. 솔직히 나중에 어떤 이유 여기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1금융권 이렇게 순서대로 이용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많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인데 바로 이제 사업자금이죠. 사업자금도 마찬가지로 1금융권 그냥 은행으로 통합할게요. 그 다음 2금융 똑같이 보험, 새마을금고, 그 다음 신협, 그 다음 캐피탈 저축은행 이렇게 다 취급을 합니다. 사업자금을. 뭐 그래야 은행에서는 취급 안 하는데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원래는 사업자금을 은행에서도 취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금을 혹시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일반 가계자금에 비해서 훨씬 복잡합니다. 좀 소리도 복잡하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가계자금 받은 그 다음으로 받는 후순위라고 했죠. 많이. 이게 선순위로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좀 더 크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 판단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은행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위험성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행 보험사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 외에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럼 이 중에서 그래 알겠다. 그럼 취급하는 것 중에 낮은 것부터 얘기를 해봐라. 그럼 제가 봤을 때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 그나마 금리가 더 낮습니다. 여기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에 비해서 이게 좀 더 낮아요. 그리고 이건 좀 높고, 여기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개인 사업자이다. 그러면 사업자금, 이제 선순위로 가계자금을 받았어. 그리고 자금이,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후순위로 사업자금을 내가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사업자라면 저는 일단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 먼저 여기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내가 자격 조건이 되고, 여기서 원하는 자격 조건이 되고, 내가 원하는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먼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자격 조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금액,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캐피탈 저축은행, 바로 제가 취급하는 곳이죠. 이쪽을 이용을 해야 돼요. 금리가 좀 높지만 어쩔 수가 없죠.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왜냐하면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그래도 금액적인 면에서,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금리보다는 금액으로 승부를 보죠. 우리가 더 많이 해줄게. 대신에 금리는 조금 더 높아이. 그러면서 대출을 해주는 곳이 바로 저축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 자체를 가지고 제가 몇 프로다 이 얘기는 못 드린다고 했어요. 왜? 괜히 말 실수 좀 잘못하면 아니 우리 것이 왜 높아야 낮아야 이런 얘기 해버리면 안 되니까, 다만 대체적으로 금리를 좀 더 낮게 받을 수 있는 이 금융사를 찾는다. 그러면 첫 번째 가계자금은
1금융권, 시중은행에 신청을 하는 게 맞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자, 대출, 1금융권, 담보대출이고, 신용대출하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본인 은행 가서 알아보세요, 그냥. 담보대출은 1금융권 상담사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본인이 발품을 좀 팔아보세요. 여기 은행도 비교해보고, 저기 은행에 가서 보고, 또 다른 은행도 한번 비교를 해봐요. 본인의 조건에 맞춰서 가장 낮게 형성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왜? 우대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가입하고, 뭐 하고 하면은 찔끔찔끔 낮춰주잖아요. 담보대출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야. 빌리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큰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의 차이도 이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발품을 팔아야 돼, 무조건 은행. 그리고 나서 안 될 경우에는 2금융권이 보험사 먼저 가고, 다음 새마을금고 신협, 다음으로는 캐피탈저축은행 순이 있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뭐 시중은행하고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면 좋겠지만 취급을 안 하니까 새마을금고 신협 먼저 가보고, 조건이 되면 이용을 하는 거고, 거기서 조건이 안 되면 이제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을 이용을 해야 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정말 고맙죠. 자, 오늘은 금융사별 아파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